세계는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첨단 농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시설을 제어하고 병해충과 생육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IC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노동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산 방식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의 혁신을 더해 영농 강국을 일궈가는 좌충우돌 연구진들의 스마트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곳에 한겨울 추위를 무색해 하는 탐스런 딸기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자통신연구원에 웬 딸기 하우스가 들어선 걸까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그리고 농민을 얼마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온실 같은 경우에는 병에 일반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든지 또 생산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두고 장비 시험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딸기도 키워가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일선 농업 현장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있어 스마트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기술적인 선진국의 의미도 있지만 대학, 기업, 현장이 굉장히 그 체계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거를 현장에서 접목하기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를 되었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바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피드백을 받아서 어려운 걸 해결하고 이런 그런 과정상의 높은 수준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적용하긴 힘듭니다. 우리만의 특수성 때문이죠.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네덜란드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실의 종류도 네덜란드보다 종류가 훨씬 많고요. 키우는 작물도 종류가 한국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은 그들보다 잘하는 게 IT 기술이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가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이런 쪽의 데이터를 다루고 하는 저기에는 한국이 굉장히 나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럼 농업 쪽에 데이터를 빨리 잘 다뤄서 하면 그들을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추적해서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연구진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첨단 농법은 데이터 기반이 필수인데 우리에겐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시설 온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냐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도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또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단일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들이 집적된 구조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연구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베드를 장성, 부여, 논산 세 지역에 구축했습니다. 스마트베드가 설치된 부여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부여에서 25년간 수박과 멜론 농사를 지어온 김수현 씨 부부. 이파리가 크면
6년 전부턴 재배 작물을 딸기로 전환했습니다. 정성껏 일구는 만큼 자연은 되돌려준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농사일에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큰 고민이랍니다. 농민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농산물 가격이 안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농산물 가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기계가 작동하는 색다른 풍경의 온실. 스마트베드는 농민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요? 땅속 정보나 이 대기 정보를 내가 필요해서 취해서 농사를 지려면 하나 각자 측정기를 가지고 하나 쟀어야 돼요. 배지 온도 재면 온도계, 습도 재면 습도계, 함수율 재려면 수분계. 이 스마트 베드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땅속 정보, 환경 정보를 또 부가적으로는 도매시장 가격 정보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 스마트팜에 가깝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장에서 실증 실험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환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물론 실험 초기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측정한 수치와 스마트베드의 측정 수치 사이에 큰 오차가 발견되기도 했죠. 저희가 근처에 여기 나와 있는 하지만 연구진과 농민들 의견을 교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가면서 스마트베드의 정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할 때는 내 정보와 네 정보를 다 공유를 하니까 스마트 베드는 이 작물이 재배하기 위한 그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득하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딸기가 먹는 그 양액 공급하는 양액의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근데 딸기가 먹고 이제 뱉어내는 이 배지에서 흘러나오는 배액의 정보를 측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딸기가 이제 자라는 이 공간의 그 대기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딸기가 심어져 있는 이 배지의 정보, 흙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설치된 스마트베드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베드에는 14가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땅속 환경이나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이 종합되어 최적의 생장 조건을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배액 정보, 급액 정보, 그리고 이 대기의 정보, 그다음에 흙의 정보, 이거를 그 각각의 이제 장비에 의해서 예전에는 취득을 했는데 스마트 베드는 그거를 한꺼번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기존 그 각각을 그 이제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체에서 농부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의 영농 기술. 이젠 첨단 기술과 결합돼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데요. 혹시 좀 아쉬운 점은 없나요? 오늘 낮자로 하신다고 하고 제목 영농 관리에서 영농 일지를 내가 쓰려고 보니까 농민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교육을 좀 시켜주시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주신 이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입력하는 프로세스 좀 줄여서 간소하게 입력하게끔 좀 편하게 입력하게끔 저희가 좀 개편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기계가 와도 농사는 농사꾼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동일한 기계를 썼다고 동일한 상품이 생산되고 동일한 소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지 기계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스마트베드가 설치된 또 다른 농가를 찾았는데요. 6년 전 논산으로 귀농했다는 한재희 씨. 그녀는 소규모 단동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설하우스는 한 씨의 경우처럼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딸기 재배 농가들이 대부분 200평에서 1000평 사이의 중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소규모 농가들이 딸기 농사를 제대로 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마트 베드,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세 번째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세 가지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연구진. 이들이 수집하는 생육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생육조사라는 거는 사실 이 작물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작물의 상태를 알려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얘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랑 해서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잎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컸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농장을 이제 환경을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생육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초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과 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스마트베드를 경험한 시범 농가의 평가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농사가 어느 한 가지라는 거 말하기가 좀 뭐하죠. 농사가 과학이라고 하듯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올해는 아마 훨씬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접해서 자기 그 농사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접목한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인다고 해야 하나 수용할 수 있으면. 오늘은 지난 3년여 동안 가동했던 스마트베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마트베드를 설치해 생육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 삼아 스마트베드 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농민의 일손을 덜고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일반 기준으로 날짜를 선택하고 저희는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온실 내에 어떤 이제 작물들의 병해랄지 이런 걸 인식하고 또는 이제 센서랄지 그런 장비들의 오작동 감시나 또는 생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엔진을 개발하는 거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현재 이제 병의 인식, 이게 뭐 흰가루병이니 제피곰팡이니 이런 거를 인식하기 위한 기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충해가 어떠한 생육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그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보통은 병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원인 분석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원할 때는 안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병이 오고, 그래서 그중에 되게 중요하게 요인으로 분석했던 거는 환경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습도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조건인데도 병이 발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실내에서 식물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해 농산물의 생산성 연구를 진행 중인 박종석 교수. 다르게 하고 지난 3년간 스마트베드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스마트 농업에 대한 확신도 더욱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는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감히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농업은 미래에 있어서의 가치 산업이고, 그리고 이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융복합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데이터에 기반한 영농을 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맞게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들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과학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과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한 해 한 해 착실하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한 해를 지나는 게 꿈입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게 아마 가장 제가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효과를 독특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스마트팜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정말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사실은 되고 싶고요. 그 안에 아마도 핵심은 현장을 잘 아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똑똑한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구진들. 어쩌면 스마트팜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도전이 큰 결실로 수확되기를 응원합니다.